우리가 트래픽 소스 매체에 대한 이제 쿼리를 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스키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볼 건데, 그 전에 이 트래픽 소스 매체가 GA4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복습을 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 개념을 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GA4에 들어오는 규칙에 의해서 트래픽이 정리가 되게 되는데, GA4는 트래픽을 정리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죠. 그게 그 기본이 되는 용어들이 소스 매체인 거고, 그 규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또는 빅쿼리로 나가면서 그 규칙을 약간 바꿔서 완전히 바꿔서 로우 수준으로 나가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스키마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보시면은 사실 완전히 딴 얘기를 하게 되고 GA4에서 조회해본 데이터와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GA4가 나오고 나서 빅쿼리로 데이터가 익스포트 되고 나서 이 트래픽 소스 쪽은 항상 말이 많았고 항상 어려웠고 저도 얘를 GA4 데이터와 비슷하게 맞추려다가 매번 실패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 트래픽 소스 매체 기준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얘를 좀, 몇 가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을 일단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GA4 획득 리포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트래픽 획득에 가시면 나오는 용어 3개 있습니다. 뭐 이거 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채널, 소스 매체라는 용어가 나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UTM 이제 광고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소스 매체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UTM에 써서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억해야 된다는 게 있었죠. GA에 기본적으로 광고로 들어오는 유입은 얘는 구별을 못 해줘요. GA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얘는 광고로 들어오는 트래픽이야. 어디서 광고로 들어온 트래픽이야. 이런 걸 써줘야 되는데 그 문법이 UTM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UTM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이트 주소에 물음표가 들어가고 그 뒤에 정보를 넣는 형태죠. 얘는 뭐뭐에서 뭐뭐로 뭐뭐 하러 온 사람이야 라는 정보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GA4가 챗 GPT도 아니고 이렇게 써준다면 얘가 분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규칙이 있어요. 소스라는 걸 써주는데 표기는 UTM 언더바 소스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 소스는 어디에서 왔냐, 이가 네이버에서 오네야, 구글에서 오네야, 페이스북에서 오네야. 그리고 매체, 미디엄은 UTM 언더바 미디엄으로 표시되는 얘는 CPC 검색 광고로 온 거야. 디스플레이 광고로 온 거야. 해서 우리가 얘 URL 뒤에 이 정보를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UTM 언더바 소스 이꼬르 네이버, and UTM 언더바 미디엄 이꼬르 CPC. 그리고 캠페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그냥 내 마음대로 지면 돼요.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져서 이렇게 해서 URL을 맞추고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빅쿼리를 분석하더라도 이 소스 매체가 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만들려면 보통 마케터나 이제 다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를 그냥 이제 막 노가다로 손으로 쳐서 못 만드니까 이 UTM URL 빌더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캠페인 소스는 네이버야, 그리고 미디엄은 CPC야 라고 이렇게 하면은 URL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URL 자동으로 여기 이제 밑에 부분에 뿅 하고 나오게 만들어주게 되는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또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소스는 어디에서 왔냐? 그다음에 미디엄은 어떤 방식으로 왔냐? 얘가 CPC 검색 광고로 왔어?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광고로 왔어? 또 이런 것도 되겠죠. 네이버에서 왔는데 소스는 네이버야. 그다음에 얘는 오가닉. 그냥 얘가 검색했는데 우리 사이트 광고 부분 말고 사이트 주소가 노출되는 그 여기 검색 결과에 나오는 걔를 누르고 왔어. 오가닉이야. 오가닉으로 왔어. 이런 형태로도 들어올 수가 있죠. 얘는 GA가 자동으로 잡아주는데 이 광고는 자동으로 못 잡습니다. CPC, 뭐 디스플레이. 그래서 써줘야 돼요, 항상. 그래서 UTM URL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텀은 뭐죠? UTM 텀. 얘네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얘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얘는 검색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검색어나 뭐 이런 것들 넣을 수 있는 거고. UTM 컨텐츠는 뭐냐면 그냥 컨텐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옵셔널하게 쓸 수 있어요. 여기에 뭐 타겟팅 정보도 넣을 수 있고 디스플레이에서 뭐 디스플레이 광고의 위치도 넣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은 우리가 캠페인 단위로 분석을 할 때 쓰는 건데 얘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25년 뭐 스프링, 여름 캠페인 해서 네이버에서 광고, CPC 광고도 하고 25년 스프링 캠페인인데 구글에서 CPC 광고 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소셜 광고, 페이드 소셜이라고 써야 돼요. 그때는 페이드 소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따로 링크를 드릴게요. 페이드 소셜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요 매체 소스 매체별로 이 캠페인에서 우리가 25년 스프링 캠페인을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성과가 좋았어?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캠페인을 쓰실 때 얘네들 다 공통으로 써주셔야겠죠. 같이. 똑같이. 25년 스프링 캠페인.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소스가 뭐냐, 미디엄이 뭐냐. 캠페인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데, 캠페인 네임을 넣는 거구나. UTM 템은 검색어 같은 거구나. UTM 컨텐츠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 규칙에 따라서 많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비커리 데이터를 받았어요. GA4 데이터를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워가지고 얘가 내가 어디서 들어가서 봐야 될지도 스키마를 보고 어디서 들어가서 봐야 될지도 알고 있다라고 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건 뭔가요? 모르고 있는 건 뭔가요? 데이터만 딸랑 받으면 얘네가 이 데이터가 어떤 소스 미디엄 규칙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물어봐야 돼요. 캠페인 어떤 것들이 있는데 캠페인은 어떤 것들이 어떤 규칙으로 들어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스프링 캠페인은 스프링이라고 영어로 썼나요? 아니면은 뭐 연도를 붙였나요? 물어봐야 됩니다. 회사마다 규칙이 있을 수 있어요. UTM 컨텐츠는 아무거나 넣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뭐 들어가 있어요? 파악하셔야 돼요. 파악하셔야 돼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를 여러분들이 트래픽 쪽이 어려운 게 어, 우리가 뭐 사용자다, 세션이다 이런 거는 사실 GA4에서 규칙을 가지고 아예 모든 회사가 거의 동일, 세팅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거의 동일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파악해 볼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트래픽 분석 들어오게 되면 이 소스 미디엄 쓰는 거는 아시겠지만 회사마다 그 사람마다 규칙이 없다 그러면 회사에서 규칙을 잘 잡아놓지 않다 그러면 아주 개판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캠페인 네임도 개판 이런 개판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규칙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라는 것들을 좀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소스는 그냥 어디에서 온 거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미디엄은 얘가 오가닉으로 온 거야? 그럼 얘 그냥 광고 클릭 안 하고 들어오는 앤 거고 나머지 CPC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배너 광고 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를 묶어 놓은 게 이제 채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묶어 놓은 게. 왜 묶어요? 왜 묶어요? 더 큰 개념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개별 매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페이드 서치와 디스플레이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더라, 어떤 효율의 차이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좀 편하게 얘를 묶어놨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페이드 서치에는 사실 구글 검색 광고도 있을 수 있고 네이버 검색 광고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도 사실은 페이스북에서 디스플레이 광고로 할 수도 있고, 페이드 소셜 광고로 할 수도 있고, 물론. 그리고 카카오에서 디스플레이 광고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디스플레이라는 채널로 하나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라는 것.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혀 모르시는 분, 오늘 처음 하시는 분이더라도 소스는 어디에서 온 거다. 미디엄은 어떤 방식으로 온 건지를 보는 값이고 채널은 이 소스 미디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를 굵직한 그룹으로 동일한 소스 매체, 비슷한 소스 매체들을 그룹으로 묶어놓은 거다. 요 개념까지는 꼭 가지고 가셔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A4의 채널 그룹은 우리 복습이긴 합니다만, 어, 링크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구글에 가서 워낙에 이 도움말 잘 돼 있어서 GA4 채널 그룹이라고 치시면 바로 나오죠. 이제 기본 채널 GA4 기본 채널 그룹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얘 기본 채널에 대한 그 설명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딜 봐야 되냐면 이 수동 트래픽 채널을 보셔야 돼요. UTMS는 이 밑에 있는 얘를 보시면 되겠죠.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유료 검색은 뭐라고 돼 있죠?
소스가 검색 사이트 목록에 일치하고 여기서 이제 멘붕 한번 오죠. 소스가 이제 검색 사이트 목록인데 목록이 어디 있어? 어디 있냐면 그 목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얘입니다. 얘.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목록과 일치하고 CPC 또는 뭐 이렇게 일치한다라는 이런 복잡한 규칙이 있는데 그냥 UTM을 쓸 때는 보통 CPC로 많이 쓰십니다. 검색 광고는 보통 다른 거 쓰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 PDF가 하나 다운로드가 되는데 여기에 사이트가 다 등록이 돼서 얘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사이트는 어디고 쇼핑이고 소셜이고 이게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얘가 카테고리를 알아서 이렇게 분류해주는 GAF가 알아서 분류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서치나 이런 사이트들 있죠. 이런 거와 일치하고 라는 조건이 아까 보셨던 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조건 중에 우리가 그 검색 사이트와 일치하고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리스트에 있던 것과 일치하는 소스가 검색 사이트 목록과 일치한다. 검색 사이트의 목록은 여기에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검색 사이트가 우리 한국에만 독특한 게 하나가 뿅 생겼어요. 뿅 생겼어요. 근데 구글이 아직 이 리스트에 반영해 놓지 않았어요. 그럼 걔는 어떻게 될까요? 걔는 구글이 이 리스트에 반영해 놓지 않으면 걔는 GA4에서 자동으로 검색 사이트라고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커스텀 채널 그룹핑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이. 그건 나중에 GA4 기능이니까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걸 편집해서 걔를 검색 사이트로 인식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채널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 트래픽 소스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정도를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용자 획득과 트래픽 획득은 아시겠지만 이 사용자 획득 얘는 뭐냐면 GA가 이게 트래픽을 보는 기준이 이 메뉴에 들어가서 보면은 신규 기준, 첫 사용자 기준 획득으로 나와요. 뭐 무슨 얘기냐면 얘가 처음에 우리가 네이버로 왔어요. 네이버로 왔어요. 그럼 얘가 언제 오던 이 신규 사용자 획득이라는 리포트에 들어가면 얘는 네이버로 본 애가 오가닉 그 뭐 구글로 왔어. 네이버로 본 애가 페이스북으로 왔어. 네이버로 온 애가 다이렉트 우리 사이트를 직접 치고 들어왔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야, 저번에 네이버에서는 이번에 또 왔다. 야, 네이버에서 두 번 오네. 이번에 페이스북으로 왔더라? 그래도 네이버로 찍어요. 야, 왜냐? 얘는 첫 사용자 기준. 처음에 얘가 어디에서 왔냐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찍습니다. 얘의 세션 수는 어떻게 나옵니까? 얘의 세션 수. 얘의 세션 수는 네이버에서 4 이렇게 나와요. 오잉? 좀 헷갈리죠? 원래 우리가 근데 트래픽 획득 리포트에서 가서 보면 어떻게 나와요? 세션 수가? 똑같은 사용자인데 네이버에서 한 번, 구글에서 한 번, 페이스북에서 한 번, 다이렉트로 한 번 왔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사용자 획득이라는 애는 사실은 요 신규 첫이라는 게 이 삭제가 되어 있어서 그냥 첫 사용자가 어디서 왔냐? 요 기준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던 유니버셜 애널리틱스라 우리가 그냥 웹 분석할 때 많이 보던 이 온 거마다 이제 그 소스 매치를 보려고 그러면 이 트래픽 획득에 들어가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얘가 빅쿼리에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애가 있고 얘도 빅쿼리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애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트래픽 획득 리포트에서 보듯이 네이버에서 소스 매체별로 몇 번 온 거야. 이걸 보고 싶으면 그 스키마에 해당하는 거를 조회해야 되는데, 스키마에서 보고 조회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다른 애로 조회하게 되면 요런 애를 보게 되는 거죠. 요런 애를 보게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왔는데, 첫 사용자 그걸로 조회해버리면 네이버에서 4번 왔대. 아, 얘는 네이버에서 계속 왔나 보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 GA4에서 데이터를 보는 것과 빅쿼리에서 데이터를 보게 되는 것이
똑같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얘만 한번 해볼게요. 얘만 한번 해볼게요. 많이 헷갈리니까. 우리 사용자 소스 믿음, 아까 사용자 획득에서 봤던 거 기준으로 첫 번째 얘가 올 때 아까 똑같은 건데 구글 오가닉으로 왔고 두 번째 이메일 뉴스레터로 왔어요. 얘가 지금 소스 매체가 찍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사용자 기준으로 보면 사용자 기준은 퍼스트만 잡는다 그랬죠. 처음 들어온 것만. 그럼 얘는 어떻게 찍힐까요? 세션 기준으로 구글 오가닉이 투 세션이 두 번이라고 세션이 찍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트래픽 획득 리포트에서 보듯이 세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찍혀요? 당연히 구글 오가닉 한 번, 이메일 뉴스레터 한 번,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헷갈리면 안 된다. 얘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빅쿼리에서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